안녕하세요. 한길안과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다래끼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 주변부에 마이봄샘이나 짜이스샘이라는 분비샘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이제 세균, 이 감염이 돼서 발생을 하는 염증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 아무래도 세균 감염이다 보니까 뭔가 발적이나 동통이나 이런 증상들이 심하게 되고요. 이제 안쪽에서 다래끼가 발생했을 때 보통 마이봄샘에 세균이 감염되면 속다래끼라고 얘기를 하고, 겉쪽에 짜이스샘에 세균 감염이 되면 겉다래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콩다래끼는 세균과는 상관이 없고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의 입구가 막히면서 그 염증 자체가 눈꺼풀판이나 주변 조직에 퍼지게 되고, 세균과는 상관없이 지방 유가종성 염증을 나타내는 걸 콩다래끼라고 합니다. 눈꺼풀 위생 상태 자체가 좋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맞게 되고요. 눈 비듬이나 여성분들 화장품 할 때 화장품 가루 같은 것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제 손을 자주 만지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분비물이나 이런 지저분한 것들에 의해서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기름샘 자체의 분비가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아니면은 만성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액체처럼 기름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굳은 채로 있으면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비샘에 기름이 잘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잘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눈꺼풀 태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안검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이봄샘 염증이 같이 동반된 안구 딸비코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이제 코도 빨개지고 마치 여드름처럼 얼굴 피부에도 같이 염증이 자주 동반되는 그런 질환이고, 또한 속눈썹증이라고 해서 눈썹 위치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지루성 피루염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이제 과다하게 기름 배출이 되거나 염증을 조금 유발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름이 뭉쳐가지고 입구를 막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또한 이제 고름주머니 같은 게 생겼을 때도 그게 고름이 배출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풀려 나오면서 다래끼가 호전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코올이나 포빌돈 같은 걸 소독 제제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알코올은 사실 눈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제제예요.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극도 많이 되고 오히려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눈 주변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소독제고요. 포빌돈 같은 경우에는 열린 상처가 있을 때 보통 소독용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굳이 열린 상처가 아닌 경우에 할 필요가 없고, 만약 겉으로 터졌다고 해도 고름이 조금 더 잘 배출될 수 있게 따뜻한 찜질을 해주고 항생제 연고 같은 게 있다면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래끼를 이제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소독되지 않은 손이나 기구로 짜다 보면은 오히려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 자극을 준 이후에 염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프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짜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바늘 같은 경우에는 눈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소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집에서 처치를 하는 거는 권유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래끼는 1, 2주 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초기 증상이 만약에 가볍고 며칠 되지 않았다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온찜질이나 눈꺼풀 닦아내는 거를 먼저 해보실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며칠 내에 호전이 안 되고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면은 항생제 이제 안약이나 먹는 약을 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초기여도 굉장히 정도가 심해서 통증이 많이 심하거나 물을 누를 만큼 많이 붓거나 염증이 퍼져 있다면은 그거는 기다리지 말고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아도 일단 고름주머니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대증적인 요법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수술적 처치를 통해서 고름을 배출시키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뭐 항생제 처방과 함께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젊고 이런 분들한테 다래끼가 유독 잘 나는 컨디션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고령에 이제 만성적으로 다래끼가 지속된다면은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눈꺼풀에 날 수 있는 암 종류도 감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지샘암이나 아니면은 바닥세포암, 눈꺼풀 등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암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발하는 다래끼, 연령이 높을 경우에는 특히나 감별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만지더라도 손을 깨끗이 한 이후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눈을 스며내는 게 좋고 함부로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초기 다래끼가 있을 때 집에서 온찜질과 눈꺼풀 때 닦아내는 리드 스크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주 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집에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40도에서 45도 사이의 온도에서 하루 수차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하시는 게 좋고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눈 모양으로 만들어진 찜질팩을 사용한다면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뭐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리든지 따뜻한 물에 몇 분 담가라. 그러면 사용 설명서대로 지켜서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간단하게 집에서 하신다면 스팀 타올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가서 물기를 이제 짜낸 다음에 직접 눈에 올리면 오히려 물기가 증발하면서 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물기가 닿지 않게 비닐에 한번 싸서 눈 위에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균 감염이라는 게 우리 피부에 원래 살고 있는 상재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서요. 피곤하거나 술을 먹은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래끼가 잘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평소에 다래끼가 잘 난다거나 그러면은 휴식을 좀 취해주시고 또 이제 위생관리에 힘써주시고 술과 담배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